대변인 박건희입니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대한애국당 제135차 최고위원회의 조원진 당대표 발언 내용입니다. 2017년 3월 10일 태극기 항쟁 애국열사 5인에 대한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을 위한 특검 법안을 발의할 것.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전원 동참해 주길 바란다. 오늘은 2017년 3월 10일 항쟁 희생자 진상규명 투쟁 11차 되는 날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우리의 진실규명 투쟁, 정의의 투쟁을 불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원순 시장은 불법 촛불 집회 당시 1만 명의 공무원과 세금으로 촛불 불법 집회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촛불 집회를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하겠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박원순 시장은 대한애국당의 광화문, 정의의 천막 투쟁을 불법으로 말하는 이중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애국당 광화문 천막 투쟁에 대한 각 언론사 기사에 달린 댓글을 보면 많은 국민들이 광화문 투쟁을 지지하고 그 뜻을 알기 시작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억울한 죽음은 없어야 합니다. 그것이 자유민주주의의 국가이고 OECD 국가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는 2017년 3월 10일 불법 거짓 탄핵을 묻어버린 것과 같이 태극기만 들고 항거하다 희생 대신 억울한 죽음조차도 이 정권은 잊고 있습니다. 대한애국당과 애국동지들은 이 거짓의 진실을 파헤치려 하는 것입니다. 불의가 아무리 횡행하더라도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 억울한 죽음을 묻어버리고는 정의를 찾을 수 없습니다. 대한애국당은 이러한 정의의 투쟁, 진실의 투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년이 지난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민들은 비겁했습니다. 용기도 없었습니다. 특히 보수우파 정치인들은 이러한 5분의 희생에 대해 낯을 들 수 없는 것입니다. 자유한국당도 우파 정당이라고 본다면 대한민국의 1948년 건국을 부정하는 3.1절 임시정부 100주년 행사에 갈 것이 아니라 환영받지 못하는 5.18 광주에 갈 것이 아니라 이 광화문 투쟁, 천막 투쟁에 와서 5인 태극기 항쟁 애국열사의 죽음에 대한 투쟁에 동참하겠다고 해야 합니다. 이제 특검 법안을 발의할 것입니다.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전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가장 고귀한 생명에 대한 문제이고 정의의 문제이고 대한민국이 아직은 희망이 있다고 희망의 투쟁인 것입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분발을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대한애국당은 이 불법의 세력과 한판의 전쟁을 치르겠다. 좌파들은 좌파들의 죽음을 영웅화시키고 우파 선량한 국민의 죽음은 외면하고 있다. 지금 박원순 서울시장이 우리 텐트 투쟁에 대해 불법이라는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2016년 11월 5일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백남기 농민 연결식에서 박원순 시장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낭독했던 고 백남기 농민에 대한 추도사 내용을 대한애국당 조원진 대표가 낭독했습니다. 다음은 박원순 시장의 낭독 내용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국가적 폭력이다. 이것은 국가의 이름으로 공권력의 이름으로 자행된 범죄 행위이다. 300여 일 동안 병상에 누워 있었지만 정부도 경찰도 책임자 그 어느 누구도 찾아오지 않았다. 그 어느 누구도 사과 한마디 없었다. 오히려 존엄한 당신의 몸에 부검의 칼날을 대려했다. 이런 국가의 모렴치한 행동을 우리가 용납할 수 있습니까? 이 부도덕한 권력을 우리가 용서할 수 있습니까? 이제 주권자인 국민이 이 땅의 주인임을 확인하는 그런 승리를 이루겠다. 이제 우리가 불의한 권력의 정점에 선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기필코 이뤄내겠다.
이것이 2016년 11월 5일 고 백남기 농민의 추도식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말한 것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당시 연결식에서 온갖 선동 문구와 미사여구를 쓰면서 결국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이야기하고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 퇴진 원탁회의를 제안하는 등 몹쓸 짓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박원순 시장이 2017년 3월 10일 죄 없고 평범하며 대한민국을 위해 비폭력으로 항거하던 애국시민을 무려 5명이나 사망했는데도 책임을 져야 할 서울시장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청과 서울지방경찰청, 소방청과 서울시 등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공권력은 그 어떤 답변도 하지 않고 숨기고만 있습니다. 이제 답은 국회에 특검밖에 없습니다. 과연 2017년 3월 10일 몇 분이나 돌아가셨는지 파헤쳐야 합니다. 이제 묻혀있던 거짓이 국민들에게 알려졌습니다. 이제 덮으려 해도 덮을 수 없습니다. 덮을수록 더 커지는 것입니다. 대한애국당과 애국시민들은 이러한 정의의 투쟁, 진실규명의 투쟁을 중단 없이 하겠습니다. 박원순 시장의 백남기 농민에 대한 발언을 보면 백남기 농민에 대한 생각과 비폭력 항거를 하다 억울하게 돌아가신 태극기 항쟁 애국열사 5분에 대한 박원순 시장의 생각은 완전히 다릅니다. 좌파들은 좌파의 죽음은 영웅화시키고 우파의 선량한 국민의 죽음은 외면하고 있는 이중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파 국민 여러분, 애국 국민 여러분, 이제 침묵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이 어둠의 장막을 걷어야 합니다. 그동안 비겁하게 눈 감고 귀 닫고 굴종해버린 2년의 세월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겁한 세월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그러한 나라가 아닙니다. 국가가 어려울 때 초계와 같이 목숨을 던지며 나라를 지켰던 국민이 있습니다. 지도자들이 다 부정부패했을 때에도 민초들이 일어나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건국하고 지금까지 이끌어 왔습니다. 대한민국 건국 이후에 가장 처참한 암흑의 시대가 왔음에도 국민들은 그들의 거짓, 선동, 조작, 음모에 속고 있습니다. 몰라서 한 번 속는 것은 넘어가도 2번, 3번 똑같이 같은 사실에 속는 것은 애써 침묵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불법 거짓 세력에 동조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애국 국민 여러분, 이제 들고 일어나셔야 합니다. 이 불법의 세력과 한판의 전쟁을 치르겠습니다. 이 부도덕한 불의의 세력과 한판의 전쟁을 치르겠습니다. 한판의 싸움을 하겠다는 결의를 가지고 광화문으로 나오셔야 합니다. 그것이 마지막 낳은 조국, 대한민국에 대한 애국심입니다. 광화문 광장에 나오셔서 2017년 3월 10일 암흑의 현장을 광장에 전시된 사진 통해 직접 목도하셔야 합니다. 대한애국당 여러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침묵하는 많은 국민들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여러분만이, 양심의 국민만이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습니다. 완전히 망해버린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문틀방지. 문재인은 틀렸다. 방 빼라. 지금 당장. 요즘 문틀방지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문재인은 틀렸다. 방 빼라. 지금 당장. 문틀방지는 그냥 나온 말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1분기 경제 성장률이 OECD 중 최하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1분기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0.4%로 22개국 중 가장 낮았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표적 공기업인 한국전력은
주가가 28% 이상 하락했습니다. 무려 올 1분기에만 6,298억 원의 영업 손실을 낸 것입니다. 한전 주식을 보유한 분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결과적으로 주주들에게 배당을 하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흑자 기업이었던 상당수 공기업이 문재인 정권 2년 만에 모든 공기업이 영업의 손실, 영업의 적자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공기업이 이렇게 허덕이는 것은 공기업과 협력하거나 함께 중소기업하는 것은 거의 도산지경이라는 것입니다. 창원, 울산, 포항, 대구 등에 있는 많은 중소기업들은 도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은 이를 숨기고 경제가 아직은 잘 되고 있다라며 미화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을 바보로 알아도 너무 바보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박원순 시장의 2017년 3월 10일의 직무유기, 2019년 직권남용을 규탄한다. 박원순 시장은 2017년 3월 10일 무엇을 했는가? 박원순 시장은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 및 119 상황관리 매뉴얼에 따라 그날 탄핵반대 태극기 집회에서 사망자가 발생한 문자를 3번 수신했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최초로 문자를 받은 시간은 2017년 3월 10일 오후 2시 12분 20초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자는 2017년 3월 10일 저녁 9시 50분이었습니다. 최종 보고의 문자를 보면 서울종합방재센터가 보낸 문자로서 CPR 이송 총 4명 중 2명이 병원에서 사망 판정, 2명은 중환자실 입원 치료 중이라고 보고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틀린 보고였습니다. 민감용 경찰청장 4분이 돌아가셨다고 했지만 애국 국민들의 의견에 따르면 총 5분이 돌아가신 것이 맞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서울 지역에서 발생한 재난 및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 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는 자가 서울특별시장입니다. 서울시장이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입니다. 그러면 박원순 시장은 애국 국민이 사망을 했다는 최초 문자를 받고 나서 도대체 무엇을 한 것입니까?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고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 애국 국민이 5명이나 현장에서 사망하고 9명이 실신으로 실려갔습니다. 그리고 76명의 부상자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원순 시장은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박원순 시장이 이 희생의 1차적인 책임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시의 공무원들도 똑바로 알아야 합니다. 사망 사건이 일어난 후 재난안전대책본부인 박원순 시장은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고 그 상황을 총괄 지휘했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고 특검을 통해서 2017년 3월 10일 태극기 항쟁 애국열사 5인이 죽어가는 동안 박원순 시장이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는지 낱낱이 밝혀야 합니다. 또한 본인의 직무유기에 대해서는 말이 없고 대한애국당의 진실투쟁 텐트에 대해서는 불법을 운운하며 철거를 협박하는 박원순 시장은 그야말로 직권남용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애국투쟁을 통해서 박원순 시장의 직권남용에 대해 특검 절차를 밟아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2019년 5월 20일 대한애국당 대변인실